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행동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대만 주변에서 포착된 중국 군용기는 260대, 군함은 105척에 달합니다. 특히 중국군은 지난 13일 미 해군 해상 초계기 PAC 포세이돈이 대만 해협을 통과한 데 반발해 대만 주변에 군용기 30대를 띄워 무력 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대만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군용기에 잇따른 대만 방공식별구역 침범에 대해 새로운 표준을 만들려는 전략적 행보이며 특정 지역을 분쟁지대로 만들기 위한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에서는 오는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선언한 중국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해상 봉쇄를 준비하는 등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 미국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빈 웨스트는 칼럼을 통해 소련과의 냉전이 한창이던 1970년 후반 소련은 유럽에서의 전쟁을 제한전 가져가고 싶어 했지만 미국은 소련이 서유럽을 침공할 경우 세계 각지에서 소련군과 충돌하는 전면전을 준비했고 이에 유럽에서만 제한전을 펼치려 했던 소련의 희망이 사라졌다고 분석하면서 대만 해협의 문제도 이와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중국군은 대만 해협에 국한된 전투로 가야만 자신들이 승리한다고 시진핑 주석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대만에 분명한 사인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있는 동안에는 중국 군함이나 군용기는 세계 어디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인을 말입니다. 사실상의 해상 봉쇄를 제한한 것인데요. 일단 중국 경제는 원유와 곡물 등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또한 중국 본토에서 멀어진 중국 해군은 미군의 먹잇감이 될 정도로 중국 잠수함, 군함, 전투기 등이 아직은 미군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상선 및 군함을 봉쇄시키는 작전, 즉 중국군을 바다에서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해군력이 부족한 미국은 이 역할을 중국과 가까운 일본에 맡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난감하다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은 얼마 전 유사시 대만 인근 해역에 중국 잠수함을 잡아내는 역할 등에 일본이 기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본은 후방 지원만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일본은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 달콤한 제안을 어째서 거절했을까요? 기본적으로 일본은 중국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중국 잠수함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중국의 핵잠수함은 숫자를 보면 그 핵잠수함의 성격과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리스트에 보이는 것처럼 중국 핵잠수함은 09X 시리즈로 시작됩니다. 중국 해군이 보유한 093A 공격형 핵잠수함과 094A 전략 핵잠수함이 현재 중국이 운영 중인 주력 핵잠수함입니다. 093은 092 기반의 핵잠수함으로 외관상 마스터 뒷면에 있는 거대한 거북이 등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거북이 등 디자인은 중국 전략핵 잠수함의 특징이면서 동시에 핵잠수함 분야에서 중국의 낙후된 기술의 상징과 같습니다. 이런 디자인의 잠수함들은 수중항해 시 마찰 저항으로 생긴 다량의 거품으로 소음이 크게 늘어나서 대잠작전 시 적에게 쉽게 노출됩니다. 정숙성이 생명인 전략핵 잠수함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수중저항을 최소화하려면 유선형이어야 하는데 거북이 등은 직각 구조이기 때문에 수중항해 시 속도도 10% 정도 줄어듭니다. 중국도 이 같은 구조가 잠수함에게 치명적인 단점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이런 형태의 전략 잠수함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먼저 압력 선체 제작 능력이 미국이나 러시아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압력 선체 제작 능력입니다. 전략 잠수함이든 핵잠수함이든 300m는 기본이고 500m는 잠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300m 잠수가 가능하다는 것은 30기압을 견딘다는 뜻이고 이건 핵잠수함을 건조하는데 선체 설계, 소재, 선체 기술 등이 기존 군용 선박에 비해 요구사항이 까다롭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잠수함 선체의 직경과 원자로의 출력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선체 직경을 크게 넓게 하려면 당연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미국의 핵잠수함을 보면 기존의 원자로를 잠수함에 넣는 게 아니라 잠수함 선체에 맞는 원자로를 설계해 탑재하는 시스템입니다. 선체 직경이 크면 클수록 큰 원자로를 탑재할 수 있고 원자로가 크면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잠수함 개발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정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자로의 소음을 줄여야 하는데 이 경우 자연순환 방식을 사용해야 소음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원자로의 규모를 줄이면 출력은 높일 수 있지만 소음은 필연적입니다. 중국 핵잠수함의 원자로에 대한 공개 자료는 없지만 중국 094A 핵잠의 기본 사양을 보면 배수량 11,000톤에 배수길이 137m, 선체 직경 11.8m로 미 버지니아급 잠수함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084A 잠수함의 속력도 버지니아급의 출력인 25노트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중국 핵잠수함이 힘이 부족해 선체를 소형화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체가 작으니 원자로 규모도 작아야 하고 그러니 소음이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3m가 넘는 대형 SLBM을 이 선체에 넣기 위해서는 거북이 등 형태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선체가 작으니 12발의 SLBM만 채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중국 잠수함의 최대 이적은 미해군이 아니라 자기가 내는 소음, 즉 거북이 등을 떼고서도 정숙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잠수함 건조 기술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잠수함들은 바다에 트랙터라는 별명이 붙었을 만큼 시끄럽게 다니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중국은 차세대 공격형 잠수함 공구호는 상당히 기술이 개선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말 중국 잠수함의 수준이 향상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중국 잠수함 등에 달린 거북이 모양이 사라졌는지를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바다의 트랙터로 불리는 중국 핵잠수함은 영국의 항공모함을 미행하다 걸린 적도 있습니다. 잠수함이지만 탐지가 잘 된다는 약점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인도 태평양 순항운전에 나선 영국의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는 남중국해를 떠나 태평양으로 향하던 중 중국 잠수함의 미행을 감지했습니다.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7,000톤급 공구사명 중국 핵잠수함 2척을 음파 탐지기로 감지했으나 중국은 이를 극구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탐지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하나오션은 잠수함의 작전 성능과 생존성을 높여주는 음향 측심기, 음탐기 비콘, 발사형 수중환경 측정기 등 음향 장비의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잠수함은 주변을 탐색하기 위해 파장이 긴 음파를 활용하는데 음파 탐지기 소나는 잠수함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 국산화한 음향 측심기와 음탐기 비콘, 발사형 수중환경 측정기는 잠수함 소나의 핵심 장비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기존 수입 장비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과 효율성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수입 장비는 문제가 발생하면 잠수함을 육상으로 끌어올려 수리해야 했지만 국산 제품은 수중에서도 작업을 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이 장비들은 장보고 특급 성능 개량 사업 등 이미 건조된 잠수함은 물론 앞으로 진행될 국내 잠수함과 수출형 잠수함에도 탑재가 가능해 경제적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삼성중공업은 수중 음파 탐지 장치 소나로 탐지한 바닷속 음파 신호를 분석해 선박 수중방사 소음을 정밀 분석하는 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나 신호 분석 기법은 소음원이 방출하는 소리를 수신해 소음 세기와 방향, 거리 등을 측정하는 기술인데요. 최근 삼성중공업은 상선 수중방사 소음 연구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이 기법을 적용해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LNG 운반선의 소음 원인을 정밀 분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5년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음향 장비까지 국산화에 성공함에 따라 장보고 3급 배치2 잠수함은 국산화율이 8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한국이 기술력으로 앞서가자 미 해군은 부족한 해군력 증강을 위해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CNN은 끊임없이 확장되는 중국의 함대를 따라잡는 방법으로 한국과 일본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첫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세계 최고 함정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미국 조선소의 건조 능력은 중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한국의 조선소들이 갖고 있는 높은 사양과 저렴한 해군 하드웨어를 통해 선박을 구매하거나 한국에서 미국 선박을 건조하는 것도 중국을 따라잡는 좋은 대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조선사들의 실력은 이미 입증됐습니다. 하나오션은 인도네시아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독일과의 경쟁에서 승리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외신들은 제자가 스승을 이긴 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군수지원함은 한국이 세계 함정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로서 이미 함정 종주국인 영국을 비롯해 노르웨이, 베네수엘라, 뉴질랜드 등에 수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신속한 미 해군력 확충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함정 건조 분야는 K방산 수출의 새로운 주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